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청취자분의 사연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사연이 좀 복잡해요. 그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과 오래 알고 지내셨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도움을 요청하셨고 그래서 땅과 집을 맞바꾸는 상황까지 가셨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연락이 딱 끊겨버린 거죠. 아,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영적 스승, 그 천공 스승님의 조언을 받으셨고 관련된 어떤 법문 내용 그리고 그걸 정리한 학습 가이드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관계를 풀어가는 지혜나 또 내적 성장에 대한 통찰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핵심은 역시 말의 힘, 그리고 관계 속 기운의 어떤 역학 관계, 또 필요할 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거리두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질량이라는 개념, 이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정법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청취자분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신기, 영적인 능력이 있지만 정식으로 신내림에 받거나 하지는 않아서 어려움을 겪던 지인분이 계셨고 이분과 땅과 집을 교환하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지인분이 무건수행에 들어간다 이런 이유로 연락을 딱 끊어버리셨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청취자분께서 혼자 재정적인 부담까지 다 안게 되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막막하셨을 텐데 이때 스승님의 가장 핵심적인 조언은 뭐였나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라는 거였어요. 아, 단호하네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냉정하게 관계를 끊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자신의 좋은 기운,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이상 소모당하지 않고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좀 적극적인 자기보호 조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보호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약간 거리를 좀 두어보고 그런데도 계속 소통이 어렵다,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싶으면 더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는 거죠. 단계적으로요. 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어떤 에너지 소모 같은 걸 의미하는? 그렇죠. 기운을 뺏기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오래된 인연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딱 잘라 거리를 두는 게 글쎄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맞아요. 그 어려움을 아셔서인지 스승님께서 아주 현실적인 행동 지침도 같이 주셨어요. 내 것 빼서 내가 잘 쓰세요. 라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 거 빼서 내가 잘 써라. 네. 이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너무 휩쓸리지 말고 일단 투자했던 것, 그러니까 땅이나 집 같은 자산에 회수해서 청취자분 본인의 안정을 먼저 찾으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 일단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나중에 연락이 다시 닿는다면 이 정법이라는 가르침, 그 강의 녹음 파일 같은 거를 한번 전달해 보라고 해요. 아, 전달은 해보고요. 네. 그걸 듣고 상대방이 스스로 좀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그때는 다시 도울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계속 거리를 유지하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 변화의 열쇠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걸 확인하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연 조언들 바탕에는 말이나 기운 같은 좀 독특한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말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이 가르침에서는 말을 그냥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도구 그 이상으로 보거든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해요. 좋은 말, 지혜로운 말은 영혼의 질을 높여서 내적인 힘, 그러니까 내공을 쌓게 해준다고 보고요. 영혼의 양식. 반대로 듣기 싫은 말, 뭐 비난이나 부정적인 말들은 영혼을 직접적으로 찌르는 창과 같다고까지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고 또 어떤 말을 하는지가 영혼의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와, 듣기 좋은 말이 힘이 된다는 건 알지만 영혼의 양식, 영혼을 찌르는 창이라니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그 기운에 대한 설명도 흥미로웠어요. 누구 기운이 더 세냐에 따라서 관계의 주도권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아요. 내가 내적으로 좀 충만하고 기운이 좋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듣게 되는데 반대로 내가 힘들고 기운이 약할 때는 오히려 기운이 더 좋은 사람, 그러니까 더 지혜롭거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말을 들어야 어려움을 풀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영혼의 질량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아, 그 영혼의 질량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가르침에서 영혼의 질량이라는 건 개인이 가진 어떤 내적인 힘, 분별력, 지혜의 수준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질량이 높을수록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내공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질량이 떨어지면 사리 분별이 흐려지고 쉽게 우울해지고 심하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정법 공부라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질량을 높여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잘 이끌어갈 힘을 기르는 일종의 상위 공부라고 강조하는 거죠. 정법 공부가 영혼의 질량을 높이는 방법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정법은 아마 자연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혜를 터득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조언이 크게 두 가지로 모이는 것 같아요. 스스로 힘을 길러라.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라.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듣고 또 누구와 관계를 맺는지가 단순히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내적인 상태, 이 가르침의 표현에 빌리자면 영혼의 건강과 정말 직결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좀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 과정 자체가 또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네, 특히 그 청취자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 있잖아요. 자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전달해 본 뒤에 상대방 반응을 보고 관계를 다시 설정하라는 것. 이게 이런 원칙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적용 방법이네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스승님은 이 상황에 처한 청취자분이나 연락이 끊긴 그 상대방이나 모두 각자의 공부를 하고 있는 제자라고 본다는 점이에요. 문제에 감정적으로 막 엮여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각자가 뭘 배워야 하는지에 좀 더 집중하라는 그런 시각인 거죠. 나에게 주어진 공부 과제다. 이렇게 보는군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게 보면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혹시 당신의 삶에서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듣게 되거나 혹은 내 에너지를 계속 빼앗기는 것 같은 관계나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양식은 주로 무엇으로 채우고 계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